오랜만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4단원 대단한 마무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단원에서는 좌표 평면을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 배우고 그래프를 해석했어요. 그 다음 정비례를 배우고 반비례를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 영상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번이네요. X축 위의 점의 Y좌표는 0이다예요. 자, X, Y가 있으면 초록색 부분이 X축이죠. X축의 Y좌표를 보기 위해서 Y축으로 쭉 초록색처럼 이동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X축 위에 Y좌표는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Y축 위의 점의 X좌표래요. Y축 위의 점 역시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찍을 수 있어요. X좌표를 읽기 위해서 X축으로 쭉 내리면 그쵸? 역시 원점에서 만나네요. 원점은 0,0이니까 Y축 위의 점의 X좌표는 항상 0이 됩니다. 3,0이래요. 자, 1, 2, 3 이렇게 있으면 초록색 점이 3,0이 되는 점이겠죠. 자, 우리 1사분면은 여기, 2사분면은 여기, 3사분면은 여기, 4사분면은 여기인데 축은 어느 한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축은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디귿은 거짓 이렇게 됩니다. 니을입니다. 2,-1이래요. 자, 하나, 둘 하면 2,-2는 여기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2,-2. 자, 주황색 점인 2,-2는 그림에서 4사분면에 있네요. 니을도 아닙니다. 미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디귿번 설명하면서 했죠. 좌표축 위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건 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 어떻게 되냐? 기역, 니은, 미음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4점이 주어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선생님이 미리 좌표 평면을 그려놨는데 여러분이 좌표 평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그려야 됩니다. 첫 번째 축, 그리고 X와 Y의 이름, 원점의 이름, 그리고 한 칸당 숫자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숫자를 몇 개 써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A는 마이너스 2,4네요. 그러니까 X좌표가 하나, 둘 왼쪽으로 오고,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4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마이너스 2,4 요 위치가 점 A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영어 쓰고 좌표 순서상을 써줍니다. B예요. 마이너스 2,-3이네요. X좌표는 여전히 마이너스 2인데 Y좌표 하나, 둘, 셋 내려와서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파란색 선 어딘가에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합쳐지면 요 부분이 B 마이너스 2,-3 이렇게 나옵니다. C예요. 5,-3이니까 1, 2, 3, 4, 5, X 이렇게 5개인 곳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5,-3은 Y는 여전히 마이너스 3, 파란색 선의 연장선이니까 이 초록색 구간에서 만나고요. 5,-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D예요. D는 5,4죠. 그러면 X가 5인 초록색을 따라온 다음 Y가 4인 빨간 선의 연장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선이 D 5,4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은 이 에메랄드 빛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이 될 거고요. 가로의 길이가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그러니까 7 이렇게 되고요. 세로의 길이가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이렇게 해서 역시 7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7 곱하기 7은 49 이렇게 되고요. 답이 49 이렇게 쓸 수 있죠. 조심해야 될 거는 한 칸에 1cm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곱센티미터라는 단위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A, B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죠. 그럼 우리가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1사분면일 때는 플러스 플러스, 2사분면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3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다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먼저 B분의 A가 0보다 작대요. 이 말은 우리가 A 나누기 B 한 개 0보다 작다라는 말이죠. 두 개의 수를 나눈 게 0보다 작다라는 거는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B-A가 0보다 작은 걸 이용할 거예요. 파란색 부분에서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경우는 A가 플러스 양수인 경우 B가 음수인 경우예요. 자, 우리가 음수에서 양수를 뺄 거예요. 자, 우리 빼기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뒷부분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라고 했어요. 음수 더하기 음수죠. 우리가 음수 더하기 음수는 항상 음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A는 양수고 B는 음수다. 첫 번째 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하나 해보죠. 두 번째 케이스인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인 경우에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양수에서 음수를 빼주는 거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빼기가 있으면 뒷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수에 양수 더하는 거고요. 우리가 같은 부호의 수를 더할 때는 그 공통인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양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A는 양수이고 B는 음수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A, B가 몇 사분면이에요. 자, 이 P라고 두면 자, P의 X좌표를 한번 볼게요. 자, P의 X좌표는 A네요. 자, 이 A는요, 0보다 커요. 즉,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 P의 Y좌표 한번 보면요. 자, P의 Y좌표는 B인데요. 자, 이 B는 아까 앞에서 구했듯이 0보다 작아요. 즉, 음수예요. 그러니까 P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저기 주황색 부분에 의하면 제4 사분면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주은이의 동네를 3시간마다 기온을 측정해서 X시일 때 기온을 Y도라고 할 때 이런 표에 있는 자료가 주어져 있대요. 이때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다 찍으라는 거죠. 0,-2를 찍고요. 그 다음 3,-3을 찍고요. 6,-3 자, x가 6이고 y가 -3 6 있으니까 6,-3 찍고요. 9,0이죠. x가 9고 y가 0인 거 찍고요. 12,4 x가 12 y가 4 이쪽에서 오니까 우리 이거 찍고요. 15,5 x가 15 y가 6이 2 한 칸에 1이니까 2, 3, 4, 5겠죠? 찍고요. 18,3 그래서 18,3 21,1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이걸 이어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어주려면 모든 x에 관한 자료가 필요해요. 즉 4시, 5시 혹은 3시 45분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자료가 없죠.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만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왼쪽처럼 점으로만 찍으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기부상 열차의 운행과 관련된 문제예요. 기억부터 차례대로 보죠. 운행을 시작한 후에 30초 후 속력은 20m/s이다. 자, 30이니까 여기 x에 20과 40 사이가 30이겠죠? 그래서 올라가 봅니다. 쭈르르르르르 올라가 보면 만나는 데가 여기네요. 자, 어디서 만나요? 25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기억은 거짓 25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니은입니다. 운행을 시작한 후 30초부터 150초까지의 속력은 일정하다. 자, 30초 여기서부터 150초, 140, 150 여기까지네요. 자, 이 파란 부분에서는 일자로 속력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속력이 변하지 않으니 우리는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180초 동안 운행했다네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열심히 보니까 0초일 때 출발해서 180초일 때 멈췄어요. 왜? 속력이 0이 되니까. 그러니까 180초 동안 운행한 거 맞고요. 운행을 시작한 후 30초부터 150초까지 정지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파란 부분이 겹치죠. 이때 속력 다시 돌아보면 25m/s예요. 즉 1초에 25m를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1초에 25m를 이동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을은 거짓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번입니다. 동우와 재현이가 12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처럼 달렸대요. 자,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600m 지점을 통과하니에요. 그럼 우리가 600m 지점에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동우랑 재현이가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동우는 120초, 재현이는 180초에서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동우는 120초 만에 통과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재현이는 180초 만에 통과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출발하는 240초 후에 두 사람의 거리를 구하래요. 240초에서 올라가 볼게요, 이번엔. 자, 이렇게 올라가면, 자, 동우는 이렇게 오죠. 자, 1000과 1200의 정중앙이니까 1100일 거고요. 재현이는 여기서 이렇게 오네요. 800과 1000의 중앙이니까 900이 돼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의 거리는 1100에서 900을 빼면 뭐가 되죠? 그렇죠. 200m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 해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정비례하는 것과 반비례하는 거를 찾으래요. 자, 별거 없어요. 자, 우리 정비례는요, 항상 어떻게 식이 나타난다라고 했냐면, y는 ax꼴로 식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거꾸로 y는 ax꼴이면 정비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고 정비례가 뭐였냐면,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될 때 y도 2배, 3배, 4배 되는 거를 우리는 정비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비례예요. 자, 반비례는 y는 x분의 a꼴로 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반대로 y는 x분의 a꼴로 되어 있으면 반비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될 때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던 게 반비례였죠. 자, 그러면 y는 ax꼴인 정비례는요. 기억번. 자, 얘 y는 1x니까 되고요. 그 다음 디귿번. y는 3분의 1x니까 이 친구도 정비례입니다. 니을번. y는 마이너스 5분의 1x니까 정비례예요. 그러니까 정비례는 기역과 디귿과 니을 이렇게 있는 거고요. 반비례예요. 자, 얘 y는 x분의 마이너스 4죠. 우리 x분의 a꼴이니까 니은이 반비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프로 그려져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식으로 적혀 있을 때도 어떤 게 정비례고 어떤 게 반비례인지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톱니가 60개인 톱니바퀴 A가 총 8바퀴 회전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총 480개의 톱니가 회전하고 있는 거죠. 얘랑 B가 맞물려 회전하는데 X개의 톱니가 Y번 회전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맞물려 회전하니까 총 톱니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y개의 톱니가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식을 쓰면 x 곱하기 y는 480이 돼야 되는데 톱니가 0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y는 x분의 480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 푼 거고요. 자, 이거 x에 8 대입하고 16 대입하고 이런 방법으로 쓰면요. y의 값이 60, 30, 20, 15, 12 이런 순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톱니바퀴가 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반비례 관계였다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식 y는 x분의 a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요. 이때 y는 ax를 그래프로 나타내래요.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a를 찾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에서 a를 찾기 위해서 한 점을 찾을 거예요. 이런 가로선과 이런 세로선이 만나는데 점이 지나는 거 찾으면 쉽다고 했죠. 지금 보면 2랑 2를 만나는 이 점, 즉 2,2를 y는 x분의 a가 지나고 있어요. 즉 2,2를 우리 y는 x분의 a가 지나니까 결국은 뭐 할 수 있냐? x와 y의 전부 2를 대입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대입하면은 2는 2분의 a가 되죠. 자, 우리 이거 a 곱하기에서 양변에 2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a는 2 곱하기 2가 돼서 뭐가 되냐면 4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선생님하고 지금 뭐 한 거냐면 a를 찾은 거예요. y는 4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이거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x에 1을 대입할 거죠. 자, x에 1을 대입하면 우리 뭘 지났냐? y는 4를 지나네요. 자, 이거 지나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 1,4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4인 점, 요 1,4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원점과 직선으로 이어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런 에메랄드빛 그래프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뭐해요? 이 그래프의 이름 y는 4x라고 써주면 제일 정확한 풀이가 됩니다. 10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일단 디귿번은 당연합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왜? y는 ax꼴이죠. y는 ax꼴은 정비례 그래프고요. 정비례 그래프는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참이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점을 지나고 반비례가 아니고 정비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서 x는 마이너스 3, y는 4를 y는 4분의 3x에 대입해서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하면 4는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라 4는 플러스 4분의 9가 나와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억은 거짓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니은인데요. 자, 우리가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으면요. 마이너스 4분의 3은요.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3. 우리 분모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지나니까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1, 2, 3, 4, 1, 2, 3 하면 4,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중에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네요. 따라서 답이 니은과 디귿 이렇게 됩니다.
11번입니다. 풍력발전기가 X시간 동안 생산한 전력량이 Y일 때 그래프래요. 식으로 나타내래요. 자, 우리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죠? 정비례죠. 그러니까 이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정비례고, 정비례면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Y는 AX꼴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나 뭐 해야 되냐? 하나의 점을 찾아야 된다고요. 자, X가 1일 때 쭉 올라가 봤더니 Y가 750에서 만나고 있네요. 즉 1,750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1,750을 지나요. 따라서 나는 X에 1을 대입하고요. Y에 750을 대입할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대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750은 A 곱하기 1이니까 결국 A는 75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Y는 750X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루는 몇 시간이죠? 그렇죠. 24시간이죠. 자, 그러니까 24시간이 하루니까 우리는 750 곱하기 24인 18,000kWh. 자, 이게 하루 종일 돌아가서 나오는 전력량이 되는 겁니다. 12번입니다. 자동차의 연비는 1리터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나타낸대요. 자, 연비가 1리터당 Xkm인 자동차가 일정한 거리를 가는데 필요한 연료가 Y일 때 오른쪽 같은 그래프가 나타난다네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였어요. 자, 반비례 그래프는 우리가 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Y는 X분의 A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점을 찾아볼 건데요. 잘 주어져 있죠. X가 10일 때 Y가 30을 지나니까 결국 우리 10,30을 지난다고요. 따라서 X에다가 10을 대입할 거고요. Y에다가 30을 Y는 X분의 A에 대입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30은 10분의 A가 되죠. 그래서 A는 30 곱하기 10이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30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관계식은 Y는 X분의 30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연비가 1리터당 25km인 자동차가 300km를 갈 때 필요한 시간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연비 여기 보시면 25죠. 자, 그러니까 X에다가 25를 대입했을 때 필요한 연료 양이네요. 자, Y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25분의 300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25분의 300이니까 얘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연료의 양이 12리터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3번입니다. 1909년, 100년도 넘었다. 국제안가학회에서는 1.5mm의 고리를 5m 거리에서 보았을 때 빈틈이 판별 가능하면 1.0 시력이라고 했대요. 5m 떨어진 지점에서 sik력을 측정할 때 판별이 가능한 고리의 빈틈의 폭 X와 시력 Y는 반비례한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그럼 물음에 답하래요. 자,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Y는 X분의 A 꼴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X가 뭐예요? 폭이죠. 그러고 주어진 건 1.5예요. 그러니까 폭이 1.5일 때 우리 Y가 뭐예요? 시력이죠? 근데 시력이 1이래요. Y는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은 1.5분의 A가 되고요.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1.5를 곱하면 우리는 A가 1.5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는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Y는 X분의 1.5라고 쓸 수도 있고요. 혹은
2분의 3 곱하기 x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어서 곱하기 생략하면 2x분의 3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빈틈의 폭이 3mm인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의 시력을 구하래요. 그럼 실제로 x가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는 2 곱하기 3분의 3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러니까 시력은 2분의 1, 0.5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즘은 시력 측정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우리 이런 문제 푼 적 있어요. 다인이, 승혁이, 채연이가 음료수를 마실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자, 먼저 다인이부터 볼게요. 자, 다인이는 어때요? 자, 일단 안 마시고 있었어요. 자, 처음에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다가 한 모금 마시고 음료수를 남겼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자, 음료수의 양이 처음에 줄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줄었고요. 그 다음 어때요? 마지막에 일정량 남았기 때문이죠. 아마 맛없었을 거예요. 승혁이에요. 승혁이는 음료수가 어떻게 돼요? 시작부터 끝까지 쭉 줄죠.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쉬지 않고 모두 마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채윤이에요. 채윤이는 줄어들었다, 쉬었다, 줄어드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조금,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일정한 속력으로 나머지를 모두 마셨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4단원 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단원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프와 정비례, 반비례, 좌표 평면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할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